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죠.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빈처, 운수 좋은 날 그런 단편 소설을 쓴 우리나라 사실주의 단편 소설 작가 중에 대표적이죠. 염상섭을 비롯해서. 네? 현진건 1900년에서 1943년 43살을 살다간 애국주의적인 작가죠. 이육사처럼. 왜냐하면은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그 일장기를 달고, 그죠? 그때 외전 때였으니까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가 고개를 일부러 들지 않고, 그죠? 그 찍은 사진, 그걸 동아일보에 당시 편집장 시절에 동아일보에 실을 때 그 일장기를 지워버린 거죠. 그 현진건이 동아일보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투옥이 되죠. 그러다가 36년, 37년 투옥이 되고, 그죠? 나중에 동아일보 39년쯤 돼서 동아일보에 그 다른 소설들 연재도 하죠. 현진건, 그죠? 자, 술군하는 사회 단편 소설이니까 좀 봅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죠? 그러니까 시점이 1인칭이죠. 자기 아내, 그죠? 자기 아내가 시점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죠? 그 첫 번째 장면이죠. 바느질을 하면서, 그죠? 바느질 하면서 바느질 하다가 그 바느질이 손에 그 바늘이 손에 뭡니까? 찔려서, 그죠? 찔려서 그다음부터 남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지금 술을 먹고 현재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술을 먹고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자세히 모른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이 소설 속에서 아내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한테 그 뒷바라지를 잘 하는 그런 착한 아내로 나오죠.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죠? 나는 아내로서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죠? 남편이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 약간 그 체념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느낄 수가 있죠.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그 공부란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제일 좋고 공부가 그게 제일 좋은 거고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또 공부가 그게 제일 귀한 무엇이라고 한다. 그 무엇이 바로 공부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현진건은 실제 중국에 유학을 가서 동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소설 속에서의 자기 남편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처지에서는 나는 남편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 공부라는 것도 유학이라는 것도 요새 같으면 당시 유학 대학을 간다는 자체 요새 같으면 거의 박사 과정에서 뭘 연구하고 있는지 그 박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뭐 그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조금 읽어주겠습니다. 실제 현직은 1921년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죠. 이 작품도 1921년작이죠. 술관한 사회 1921년 작품이죠. 1921년. 그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중국 유학에서 실제 현지인들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막 쓴 작품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읽어보면 조금 압니다. 자, 이 술을 먹는 까닭, 그죠? 왜 술을 먹는지 자기 아내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남편이 안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고참 장면에 들어서 남편은 이렇게 푹, 그죠? 마루 끝에 발 하나를 내고 푹 쓰러져가 잤죠. 그 다음에, 그죠? 그런 날들이 계속 현재 되풀이되고 있는 1921년의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또 주인공의 모습이죠. 자, 주인공이 집에 돌아서, 그죠? 아내가 그 옷이라도 벗고 그렇게 똑바로 자라고 하니까 아내한테 술 주정을 하는 거죠.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내 권리가 많으니, 내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신다.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화병도, 성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고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고 하면서 막 술에 취해서 자기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죠. 왜 당신 맨날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요? 하고 그 아내 탓을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죠.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자리 말이야.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내 권리가 많으니, 내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2020년의 상황하고 똑같죠. 지금부터 거의 딱 100년 전이네. 그죠? 거의 100년 전에. 그죠? 99년, 100년 전에 하고 상황과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바뀌어야 되죠. 왜? 그 전철 안에서 나도 읽은 그러지만 not to rot,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스님이 쓴 거야. 썩지 않기 위해서 물은 흘러야 되고 사람은 바뀌어야 한다. 왜? 왜 바뀌어야 돼? 썩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도 나도 여러분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 당신한테 자, 아내가 또 묻죠. 당신한테 누가 자꾸 그렇게 술을 먹으라고 권해요?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그러니까 요새 신여성들 뭐 좀 배운 놈들 그 뜻이죠. 좀 기생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그죠? 좀 배웠다는 것들.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 하니까 사회란 개념을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라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그 나라도 당시 동양에서 사회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사회란 나라니 집이니 그건 압니다. 나라의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라 국자 써서 국가 나라의 집 이렇게 한자로 썼잖아. 반드시 집 한자로 붙이잖아. society 사회란 개념이 동양에 없었죠. 그죠? 이 사회란 개념이 이걸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중회니 뭐 이렇게 무리 중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외놈들이 이걸 이제 사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외래어처럼 정착이 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지만 사회로. 그죠? 무슨 저자세 한다니. 그죠? 집중호우라니. 집중호우 그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북한말이 낫지. 무더기비.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사회라는 것은 그 신문도 마찬가지고 뉴스페퍼, 그죠? 신문도 마찬가지고 외래어처럼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쓴 한자지만, 그죠? 자, 이 개념을 이렇게 번역한 건 일단 일본이 있죠. 됐습니다. 자, 이 사회라는 것을 아내가 모르니까, 그죠? 모르죠. 그래서 아내가 그 사회라는 것이 뭔데 자꾸 우리 남편한테 술을 권하노 이렇게 생각을 하죠. 됐습니까? 자, 방금 읽어준 부분이 쓸데없는 지 다툼질 내가 오늘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점도 짜증이 나고 성이 나니까 화점도 짜증도 아니고 하이카나도 아니요. 이 사회라는 것이 이 몹쓸 사회라는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 하면서 주인공이 그 술 주정을 하죠. 그죠? 술 주정. 그래서 마지막 날은 또 술을 먹고 새벽이 돼도 않도록 아내가 기다리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행랑방에서 살던 그 할멈이 문을 열어주죠. 근데 남편은 그날따라 더 술이 취해서 돌아서 마루에 푸석 쓰러지죠. 그러니까 제발 좀 술을 먹지 마라 하면서 또 그날도 그러니까 남편이 에이 하면서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뿌리치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이 밤에 어디 간단 말이요 하면서 남편을 뒤따라 나가다가 남편은 벌써 어둠 속에 사라지고 새벽에, 그죠? 아내는 털썩 주저앉아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죠. 새벽녘에 남편은 나가버리고, 그죠? 아내가 울면서 새벽 길바닥에 썰어 앉아서 사라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쓸쓸한 새벽바람이 쓸쓸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쓸쓸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됐습니까? 쓸쓸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자기 아내의 가슴이죠. 아내가, 그죠?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쓸쓸해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쓸쓸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이건 아주 날카로운 기운 그걸 서슬해, 그죠? 서슬푸르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날카로운 기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벽에 부딪히는 싸늘한 바람의 날카로운 기세, 서슬에, 그렇습니까? 서슬에 뭡니까? 잠 못 자고, 그죠? 밤새도록 남편 기다리가 잠 못 자고 겨우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을 때 남편이 들어왔는데 또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그대로 나가버렸죠. 피곤한 몸이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지긋하였다.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지긋하였다. 그죠? 밤새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 새벽에 겨우 잠깐 들어왔는데 또 성을 내고 남편이 나가버리니까, 그죠? 가다가 남편 뒤따라 나가다가 길바닥에 팍 주저앉아서, 그죠? 불쑥 주저앉아서 뒤에서 뒤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죠. 그죠? 뭡니까? 부딪히는 서슬에 날카로운 새벽 기운에 말이야. 새벽 찬바람 기운에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아내의 얼굴이겠죠. 해석한 얼굴이 아내의 얼굴이죠. 죽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 해석한 아내의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며 절망한 어조로 소곤거렸다.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얼굴이 떨면서 절망한 어조로 소곤거렸다. 됐습니까? 경연적으로 아내의 얼굴이 떨리며 아내가 절망한 어조로 소곤거렸다. 소곤거리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죠. 아내의 마지막 말. 자, 요게 유명하고 이 소설을 그야말로 단편 소설의 명작으로 이끄는 거죠.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그 몹쓸 사회가 됐습니까?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하면서 느낌표 다음 표 닫고 됐습니까?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하고 이 소설이 끝나죠. 왜 우리 남편한테 그 몹쓸 사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내는 그 사회가 무슨 그 술집 이름이나 그죠? 하이칼라들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술집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내가. 그죠? 그 사회란 놈이, 그 사회란 것이, 그 사회란 년이, 그죠? 그 사회란 술집이 왜 자꾸 우리 남편한테 술을 권하는고? 하면서 이렇게 탓하는 거죠. 그죠? 그 요즘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내가 마시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다.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술을 시작하잖아. 그죠? 됐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의 거의 첫 번째 장면이 아니지만 거의 앞부분, 쪽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요거 저거 한번 읽고 마치면 됐죠. 됐습니까? 자,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그죠? 나는 좀 무지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른다. 아내죠, 아내가.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죠? 나는 내 할 일만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지. 그죠? 어찌하였든지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고 한다. 근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돌아와 봤자 쓸데도 없고 소용도 없는 일제강점기고 또 조선인들끼리도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 그죠? 그걸 현진근이 적나라하게 느끼는 거죠. 소설 속의 주인공도 느끼고. 그죠? 자기의 분신과도 같으니까. 그래서 1946년에 몇 살 때입니까? 현진은 36살 때네. 그죠? 동아일보 편집장 하면서 일장기 말살 사건을, 그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거죠. 송기정 가슴에 있는 그 동아일보에 난, 그러니까 일본이 뒤집히는 거죠. 일본 경찰하고. 그죠? 그래서 현진건이 구속이 되고 투옥이 되고. 그죠? 독립운동이지 뭐. 그죠? 그리고 또 이 멋진 소설을 남겼고. 그 다음 이쪽이 뭡니까? 자, 쓸쓸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죠? 그 서슬이 느껴지죠. 그 부딪히는 서슬에 차가운 기운에 날카로운 기세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지긋하였다. 당신의 조선인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그 조선 사회, 그죠? 일제 강점기에 있는 1921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죠. 쓸쓸한 새벽바람에, 그죠? 외놈들의 칼날 아래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까?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지긋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속에서 또 조선인들끼리 다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독립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독립을 했고, 그죠? 그다음 죽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해석한 얼굴이 그야말로 조선인들의 핍박받는 가난한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 경연적으로 떨며 아내의 얼굴이 떨며
절망한 어조로 아내 스스로 소곤거렸다. 뭐라고?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 거? 우리 남편한테 그 사회라는 술집이, 그 사회라는 배웠다는 것들이 우리 남편하고 어울리는 그 사회라는 하이칼라가 왜 자꾸 술을 권하는 거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죠. 이건 요즘에 우리 코로나 사회를 봐도 또 코로나 이전 사회에서도 이런 걸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죠? 현진건도 이걸 타파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1943년에 43살에 좀 젊은 나이로 병사하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뭡니까? 청아 스님 같은데, 썩지 않기 위해, 그죠? 나투라, 영어로도 써놨고, 전출하니까 써놨잖아, 좋은 말. 나투라, water should flow. water, 물 말이야. water should flow, 흘러야 되고, a person, 사람은 should change, 바뀌어야 한다. 나라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바뀌면 사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뀔 테니까 나나 여러분이 물은 썩지 않기 위해 흘러야 되고 사람은 바뀌어야 한다. 왜? 썩지 않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죠.